민주당은 오늘 이른바 대감 게이트와 관련해서 감사원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 간의 유착 문제에 더해서 전 정부 임명 인사들을 겨냥한 과잉 표적 감사까지 문제 삼았죠. 또 어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인데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해서 발언한 문제를 놓고서도 오늘 여야 공방 역시 뜨거웠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허니문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는 갔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1년 반 이전에 치러지는 선거는 여당이 그래도 유리한 결과를 나타냈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어떻게든 40% 이상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제 5개월이 됐습니다. 정권 초반 이 허니문 효과가 1년 반이라면 지금부터 1년은 더 가야 하죠. 그런데 벌써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촛불 집회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9번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현직 민주당 의원이자 전직 민주당 최고위원이 참석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행동해서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그동안에는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의원들의 간접적인 이런 발언들 나왔지만요. 직접적으로 윤석열 퇴진을 꺼내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대표 발의자이기도 한 김용민 의원은 정치권이 한 발 뒤늦게 가고 있지만 결국은 합류할 것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헌정 질서를 흔들겠다는 얘기다라고 반발을 한 데 이어서 국민의힘 역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백주대낮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헌정 질서 파괴 망언입니다. 국민들의 손으로 만든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제 출범한 지 5개월 되었어요. 임기 내에 끌어내리자고요? 어떻게 국회의원이나 된 사람이 그런 망발 망언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김 의원을 제명하라고도 공세를 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을 즉각 제명하기 바랍니다. 정권에만 눈이 멀어 민심의 촛불을 악용하려 한다면 결국 그 촛불에 제가 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요, 이 식민사관이라는 비판에 답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가소로운 얘기라는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네, 저도 가소롭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맹자의 역성혁명을 언급하면서 왕이 왕답지 못하면 필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인의 주장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저렇게 나서서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정말 엉망이 됐습니다.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중집회에서 대통령 퇴진을 언급한 게 문제라면요. 그런 일은 사실 지난 정부에도 있었습니다. 정권 5개월 차는 아니고요. 2년 5개월 차 때이기는 한데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내건 이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있었던 겁니다. 의원들 수준이 아니고요. 당 지도부 차원에서 독자 집회를 열고 당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조국이 물러날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책임지라는 겁니다. 정말 속고 대사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단군 이래로 최악의 정권 어느 정권입니까? 맞습니다. 단군 이래로 최악의 정권 문재인 정권입니다. 후한무치 정권입니다. 무능 정권입니다. 부도덕 정권입니다. 무책임 정권입니다. 네, 당시 황교안 대표는 삭발까지 하면서 이렇게 투쟁에 앞장서는 모습 보였는데요. 문제는 이런 대규모 보수 집회에 참가한 지 6개월쯤 뒤에 이뤄진 총선에서 이 자유한국당을 계승한 미래통합당 참패를 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최근 윤석열 퇴진 집회의 흐름 이미 알고 있었던 듯한데요. 10월 22일 청계광장에 모여 이런 것도 있네. 민주당 내에서는 김용민 의원의 집회 참여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왜 저 집회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갔는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 탄핵이나 이런 일들이 만약 생긴다면 그것도 국민이 결정하실 일이지 민주당이나 국회의원이 그것을 이러쿵저러쿵 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야 간의 장외 대립의장이 윤석열 퇴진 집회라면요. 국회 내 이 장 내에서는 다름 아닌 법사위 감사원 국감장이었습니다. 이른바 대감 게이트로 국감은 초장부터 시끄러웠죠.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렇게 직접 업무 보고를 하듯이 문자를 보낸 사실 공개되면서입니다. 어제 국감장에서는 처음에 보도된 문자 한 번 외에는 메시지 주고받은 적 없다라고 유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흐릿하다, 답변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얼버무리기도 했지만요. 이 처음 연락을 한 거라면 왜 오늘 또 보도자료가 나간다고 했느냐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점점 해명이 달라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관섭 수석과 소통이 없었다는 거죠. 처음이라는 거죠. 지금에 대해서 그분하고 뭐 소통할 일이 그렇게 아니, 또라는 많습니다. 표현을 썼는데 또라는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소통한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소통입니다. 전날 상황 언론에 보셨겠지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문자 지금 지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전에 연락하셨던 문자도 다 지우신 거예요? 저는 습관적으로 지웁니다. 그냥 집사람하고 한 것도 지우고 다 지웁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전화로 연락하신 건가요? 언론에 뭐 터지면 아주 가끔 전화 또는 문자로 뭐 물어볼 때 있는데 네? 정확한 횟수는 제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렇게 뭐... 전화할 일도 없고 문자할 일도 그렇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뭐 그냥 그거는... 언론에 터지면은 뭐 물어보는 그 정도인데 일상적인 저희가 사실 그 어떨 때는 아이고 이런 것도 문의를 받아야 되나고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간의 내부 신경전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실세로 불리는 유 사무총장이 언론에 나면 이 수석이 전화나 문자로 문의를 해왔다라는 이 발언이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 수석의 연락처도 모른다는 답변 직후에 나왔습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연락처 아십니까? 모릅니다. 사무총장도 하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네, 문제의 대감 게이트 문자,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진행이 되면서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는 보도 직후에 나왔는데요. 해당 기사는 사건 처리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를 한 건데 이에 대해서도 어제 유 사무총장은 감사위 의결 사항 아니고 악의적인 감사 방해가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최 원장은 내부 문제 제기 분명히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상하병 감사 계획 말고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문제 제기 근데 뭐가 사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도 맞지 않는 내용을 막연히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요? 문제 제기보다는 그건 지원을 악의적 하셨는데. 감사 방해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7월 달에 착수된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논의 내지는 문제 제기는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좀 답변이 조금 약간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문제 제기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독립적이어야 할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또 내부 갈등의 자분까지 불거진 상황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본인에 대한 서면 조사 요구가 무례한 짓이라고 말한 데 이어서 재차 감사원 비판한 건데요. 감사원은 최근에 7,000명 이상의 공직자들의 5년치 철도 이용 내역을 수집하고 또 2만 명의 코로나 감염 여부도 정보 여부도 이제 취합을 했다고 하죠. 모두 이 세종시에 출근은 잘 했는지 또 코로나 감염을 핑계로 출근을 안 한 적은 없는지 이 공직자들의 근태를 점검하기 위한 거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일부 공직자들은 민간인 시절 정보까지 포함돼 있어서 사찰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명 인사들이 타깃이 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감사원 인사들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무차별적 불법 하명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일 뿐입니다. 행정 권력을
흥신소처럼 남용하는 감사원의 행태에 기가 찹니다. 감사원법 위반, 민간인 사찰 의혹, 정치 탄압의 혈안이 된 감사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이게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감 게이트를 통해서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유 사무총장의 문자 한 통을 가지고 민주당이 과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감사 착수 및 진행에 대해서 실제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느냐고 물었는데 답변 들어보시죠. 사무총장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감사 착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 직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은 이 정권이, 이 정부가 감사원의 직무상의 독립을 침해한 사실은 없다는 거죠. 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도 다시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갑자기 인도 순방이 결정이 되고 예산까지 편성된 과정, 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 없는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없이 인도를 단독 방문했는데 이 대통령 없는 대통령 전용기에는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인의 딸이 탑승했습니다. 또 김정숙 여사의 주최 공식 식사가 없었는데도 한식 조리명장이 탑승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와요. 이것도 감사해야겠죠? 다 포괄적으로 하셔야겠죠? 그래서 국민적 의혹을 끊어내야겠죠?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저희들이 좀 모니터링을 해서 감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장외에서 열리는 대통령 퇴진 집회로 정치권의 공방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정혜원 여러분, 역시나 다정회 꼭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퇴진 외친 김용민의 제명 요구, 민주당 공수처의 대감 게이트 감사원 고발.